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자평진천을 강의하는 날입니다. 논양인 치운론으로 오늘 이제 끝을 맺죠. 자례명조도 6개뿐이 안 돼요. 그런데 한 회에 2개씩 하는 이유가 사라고가 자꾸만 그 명조 설명하는 게 저와 틀려요. 저와 용신 잡는 것도 틀리고 자꾸 틀리기 때문에 제가 아니다라는 걸 반론을 제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끌죠. 뭐 자례명조 하루에 2개밖에는 못하는데 오늘 나머지 2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정리하는 마당에서 원문은 봐야 되겠죠. 네, 양인 치운론이에요. 오늘 어떻게 취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양인에서 관을 쓰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참 심해천 선생님도 또 마음에 안 들어요. 양인은 뭐 칠사를 먼저 쓰라고 해야 돼요. 칠사. 그 이유는 이 양인은 겁탈하러 가는 것이 칼날, 이 칼날 인자입니다. 도둑놈이죠. 칼을 들이대고 뺏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뺏어가요? 무엇을 뺏어가요? 나의 편제도 아니에요. 정제를 칼을 들고 뺏어가니까 꼬박꼬박 적금 들어서 부어놓은 돈 뺏어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마누라를 뺏어가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죽인다든지. 아버지는 그래도 편제니까 여자한테만 정제가 되겠죠. 그러니 이 칠살로서 재서 쓰라는 거예요. 양인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격으로 억법법으로 풀어도 돼요. 그럼 양인이란 곧 뭐예요? 강하다. 일주가 강하다. 칠사를 써라라는 거예요. 근데 증주자인 설하고가요. 그렇지도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해서 또 얘기를 했어요. 요 밑에서 했어요. 왜냐면 식상이 너무 강하고 설기. 그렇지만 극설교과가 일어난다. 라고 할 땐 일주가 태약하다. 이러면 어떡한다? 원령이 용신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사례명절 하나 넣었어요. 운에서는 조관, 관을 쓰는 게 관을 도와주는 운으로 흘러야 되겠죠. 그러나라고 했어요. 이거 심해천 선생 얘기예요. 명중에서 관성이 근심보다는 태중하다고 해야 되고요. 태중하면 태중이죠. 태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주가 약해지죠. 이런 땐 어떻게 하나? 인수나 비겁지방으로 흘러야 된다. 그래야만이 반대로 아름다워진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불이 반갑지 않다. 식상이 와서 상식이 와서 관과 합하는 것은 다른 격에서 얘기하는 거에 다른 때요. 일반적으로 관을 합해가는 것은 별로 반갑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지막 가평장의 명인가요? 가평장의 명인가요? 아닌가? 무명시군요. 무명시 12번째 명에다가 학관유설에서 좋다라고 설명하는 이 설하고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반론을 제기해야 되겠죠. 심해천 선생은 딱 두 단위로 말씀하셨어요. 관을 쓰는 것과 살을 쓰는 것에 대해서. 지났나요? 지났나 보네요. 근데 양인에서는요, 본편에서는요, 재성도 쓴다고 했거든요. 재성도 쓴다고. 여기서 용살, 양인의 살을 쓰는 거예요. 첫 번째가 관을 쓰고 두 번째 살을 쓰는데, 아니에요. 살부터 먼저 찾아야 돼요. 살 불심왕, 살이 그렇게 심이 왕하지 않으면, 즉, 운에서는 희조인, 조살, 이 살을 돕는 대로 가라. 만약, 이거 보세요. 태중하다. 이게 이제 태중한 거예요. 이런 때와 운에서는 바로 신왕은 곧 뭐예요? 비겁이 왕하든지 인수운으로 흘러라. 운에서요. 상식 역시 불이기, 꺼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상식이 왔다라는 것은 칠살이 태중한데 상식이 와서 저걸 칠살을 눌러주려면요. 일주가 어느 정도 근이 있어야 돼요. 근 없으면요. 저거 상식, 극설교가 버티지 못해요.
상관 쓸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주의 동태를 보고서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가평장 명서부터 하겠습니다. 목동지 다음에 가평장이에요. 이 평장도 직업명입니다. 네, 이거 이제 설하고가 딱 설명을 합니다. 이건 설명 잘했어요. 네. 예, 평주자인 설하고는 차 본편의 가평장조다. 정화와 기토는 동로가 5화에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 사주가요, 무토, 양간이죠. 5월에 태어났어요. 이게 바로 양인격이에요. 그런데 5화 속엔 뭐가 들었어요? 병기정이 들었죠. 그래서 이 기토와 정화가 같이 들어있으니까 이거 기토를 잡아서 양인격이다라고 한답니다. 그러나 인호 회복을 했다. 맞아요. 인수가 5화가 이거 화니까요. 양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인호 화국을 하면 이건 인수격으로 변하죠. 인이 양인이 화에서 인수가 됐다. 연과 시에 간인이 있어서 관이죠. 그러니까 살인상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목도 못 써요. 쓸 수가 없어요. 칠살이 태왕하다. 반가운 건 신금이 인목을 충하고요. 경금이 제한다 간목을. 그래서 제재, 이거 보세요. 마름질한다는 뜻이에요. 제재. 그 마름질하는 게 태과하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태과하진 않아요. 적당하다. 그래서 경금을 용신으로 한다. 사실은 화채 수금용조인데 수가 없어서 불용하니까 금을 용신으로 하고요. 토가 시신이에요. 그런데 미토, 술토는 안 좋습니다. 축진토가 좋습니다. 습토가 좋지 미토나 술토는 좋지 않습니다. 이것을 화국을 이룰 것이고요. 갱희, 반가운 건 신중에 임수가 있어서 윤택하다. 사, 뭘 시킨다. 화부령, 화가 뜨겁지 않게 하고요. 토부조, 토는 마르지 않게 한다. 비록 원령이 양인이라 해도 귀, 입, 살이, 살과 살인격으로 입격했다라는 거예요. 살인상생한다는 뜻이에요. 살인상생하면 뭐합니까? 너무 강해서 탈인데. 이런 때 재성을 쓰는 거예요. 재성을 쓰든지, 식상을 쓰든지, 재성을 쓸 수밖에 없죠. 재성은 없는데, 대원에서 재성운이 들어오니까, 자수는 좋은데요. 해수는 인해 한목을 해서 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조금 꺼리는 것은 잡아다닌다. 견강, 강하게 끌고 들어오는 것이 좀 꺼린다는 거예요. 행운에서는 임실 개운이 가장 아름답다. 그래서, 지금 이거 해석 잘했습니다. 전 잘한 건 잘했다 그래요. 그런데 무명시 12번 다음 명절은 엉터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평장명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제가 빼놓지 않았네요. 좀 해대운이죠? 조금 불안합니다. 인해 한목을 할까봐 걱정이고요. 자축운이 되면 좋습니다. 무인대운 되면 이 사주는 끝이 납니다. 자, 설화고가 또 엉터리로 해석한 무명시 12번을 보겠습니다. 이게 설화고 또 얘기를 했네요. 여기 또 뭐라고 했네요. 설화고는 양인에서 관살이 병출하면 물론 논하지 말라. 거간 유살. 이건 심여청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논하지 말라. 거간 유살. 운에서 제복하는 게 좋다라고 했네요. 뭘 제복을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관살이 병출했을 땐 이걸 제복하라는 뜻이에요. 신앙하에만 역시 이롭다. 재지관양, 재성이요. 재성이나 관양으로 흘러면요. 반대로 불길하다. 왜? 이 살을 도와주니까요. 양인에서 관살병투는 거간유사라든지 더불어 편관격에서 합간유사를 더 사는 겁니다. 소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거하지 말래요.
청한 물건을 취하는 것을 제거하면 안 된다. 나머지도 동용관살장에 있다. 용관용살절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 무명시를 갖다가 들고 와서는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제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제사해서 될 것 같습니까? 이거 지금 이렇게 강한데요. 금이 강하면 용신을 이 임수를 쓰라는 거예요. 금이 강하니까 설화는 임수를 써서 이 관을 제하라는 거예요. 설하고는요. 그러나 프로그램에서는 금체 화목용조로서요. 화는 있는데 목이 없어요. 이 사주에서요. 예, 그래서 만약 이 사주가요. 이 이운을 고스란히 넘기려면 이 지지에요. 목이 있어야만이 수생목 목생활을 해서 그래도 이 자축운을 무난히 지날 수 있는데 곧바로 이 오화가 깨지면요. 자운에 깨진다든지 축운에 설계가 되면 이 사주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임계수운도 썩 좋은 운도 아니고요. 이 사주 그죠? 나쁜 사주를 갖고 와서 엉터리 사주인데요. 이게 좋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냐? 경자 신축운이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주가요. 자, 역평자, 평주자인 설하고의 설명이다. 차는 정임합관유살격이다 라고 해서 관이 합을 해갖고 즉 살이 청하게 남았다 라고 해서 더 편기미 그 아름다움이 드러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운에서는 또 제살지향으로 가는 것을 좋다는 거예요. 운에서 제살지향이란 여기잖아요. 신앙도 역시 아름답다. 그러니까 결국 이 술을 쓰라라고 하는데 이 무기토 인수는 안 좋대요. 불이기. 왜? 무기토 들어오면 인수가 깨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안 좋았다라고 하고, 즉, 그 원인이 뭐냐면 극제임수. 임수를 극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저 임수를 용신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제거한 것이다. 깨끗한 물건을 취하는 걸 없애버린 것이다. 마찬가지예요. 더 지저분해졌다. 저 임수를 제거하면서 무기토 때문에요. 만약 임수가 만약 임수가 투철하지 않았으면 관을 쓸 것이다. 용관살할 것이다. 그런즉 인수는 또 그때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점이 동지점이 같은 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설하고는요, 저 임수를 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의 처음에 원문 말씀은 불론 거관유살이라고 했는데, 정임합관유살에서 합관 즉 살이 청해져서 그 순수함이 드러났다라고 하면서 저 임수를 용신으로 잡은 거예요. 재지관양은 반대로 불길하다 했는데 설하고는 운에서 마땅히 제살지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역시 앞뒤가 무슨 이론, 다른 이론을 가지고 들고 나왔어요. 그러나 무게중심 오행청으로 금체 화목용조예요. 정임합은 오히려 불미하다. 이 사주는 양익격의 관가사를 용신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용제, 양인의 용제. 저 원국에는 있었습니다. 재성을 쓸 경우가 있어요. 왜? 관살이 없으면 살을 쓸 수밖에 없죠. 재성을 쓸 수밖에 없죠. 그런 때는 식상 통관시켜야 된다. 맞아요. 일주가 강하고요. 재성을 쓸 때는요, 그 겁재가 양인이 재성을 덤벼둘 거 아니에요, 먹으려고. 그런 때는 식상운으로 흘러야 된다. 식상적 희행체. 그래서 식상운으로 흘러든지 재성운으로 흘러야만 된다. 그래서 그 운은 걸럭과 같다. 걸럭에서 재성도 쓰니까. 양반격이에요. 다음이 걸럭격이잖아요. 양반격입니다. 걸럭은요. 걸럭은 뭐예요? 간목이요. 묘월이 아니라 인월에 태어난 걸 걸럭격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잘 살펴야 돼요. 걸럭격은요. 강한지 약한지를 확실하게 봐야죠. 자, 그래서 무명시 12번을 보고 설하고의 엉터리 해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아, 제가 서라고 때문에 열받을 때가 많아요. 예, 참 안 좋을 때예요. 화용신입니다. 금체 목화형에서 목은 불가하고요. 하목으로 다 돌려야 돼요. 이때나 기포 되게 좋아요. 이런 사주는 물어봐야 돼요. 지금 안 좋다라고 하면 너는 이때밖에 좋은 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지금 뻔히 안 좋게 들어오니까요. 또 깃털은 괜찮을 거였네요. 저 깃털을, 임수가 깃털을 막아 딱 치니까요, 오히려. 근데 설하고는 저 임수를 용신으로 하고서 이 경자신축을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예, 설하고가 지금, 한마디로 줏대가 없이 왔다 갔다 한다. 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다음 강의는 권력 월각격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양의격과 같지만은 용신은 재관을 많이 쓰더라. 관성과 재성. 네. 살도, 관성이 없으면 살도 써요. 없으면 쓰는 거예요. 임철조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네, 편이든 정이든 내가 필요하면 갖다 쓰는 거지. 정편 가리지 말아라. 오행은 똑같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네,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